또 볼까요? 저기 아까 OX 문제, 아침에 나왔던 문제요. 29번이요. 답 좀 수정할게요. 거기 29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데,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지정권자는 국장이죠. 국장인데, 1km 내, 너무 여기만 이제 집중해서 봐서. 자, 그래서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내에 위치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는데, 앞에 이제 주어가 틀린 거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자, 답 수정하고요. 자, 29번이요. 자, 그리고 서브노트는 12페이지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거부터 이제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매 눈으로 잘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한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 이렇게 내가 사는 지역에 이제 도로를 놓는다, 또는 공원을 설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 우리 아까 오전에 이런 걸 배웠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이제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고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행위다라고 했어요. 자, 개발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는 개발행위고 이거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니까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거.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절차, 요 부분을 하는 겁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도면화 작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정말 공원을 설치한다거나 도로를 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크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도면 작업, 실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실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요. 공사를 진행을 해요. 뭐 도로를 놓거나 공원을 설치하거나 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이제 건축물, 공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공 검사를 받는 절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설치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원을 설치한다. 근데 공원이 크잖아요. 공원을 설치하는데 공원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크니까 공원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3년 내에 시행하는 1단계 작업으로 하고, 이쪽은 이제 3년 후에나 들어갈 수 있는 2단계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공원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할 때 이게 짧은 도로면 상관없는데, 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같은 것도 이제 끊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단계별 집행 계획.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는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수립을 하게 돼요. 1단계는 3년 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3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1단계 사업에 포함이 돼요. 2단계는 3년 이후에나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을 2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이 결정돼야 원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보상 시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2단계는 나누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이제 비로소 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수립 시기하고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1단계, 2단계는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대체 누가 위반하느냐? 그러니까 수립 대신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반이 정확한 단어죠. 위반. 누가 이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위반하느냐? 자, 위반. 이쪽에 보면 이제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면 이쪽에 이제 뭐 허가 대상이라거나 어떤 공적 주체로 하는 건데 이쪽은 8명이 나와요. 다. 그리고 이쪽에 사적 개발은 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행위에도 이제 허가권자가 6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기반시설 설치,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었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면 이것도 다 6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따지게 되면 8명이고요. 사적으로 따지면 6명이 등장한다. 일단 이렇게 나중에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입안권자. 지금 입안을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한번 써볼까요? 자, 입안을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여기에 이게 6명이죠? 여기에 6명, 8명이 나오는 거니까 국장하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등장합니다. 국장과 도지사가 등장한다.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해서는 이제 국장이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돼 있고요. 도지사는 광역도시 관련해서는 이 도지사가 위반하게 돼 있다. 광역도시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위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실시계획이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구체적인 도면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넘어가려면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2년 내 수립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거기 교재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조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도 했는데 다음도 기억 안 나세요? 자,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조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제 보상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라고 해서 공원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는 3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 2단계는 3년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세울 거냐, 위반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총 8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명.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 군수에서 6명이 일단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 관련해가지고는 도지사가 위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도면화시키는 작업의 실시계획인데 이 실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자, 누가 위반하느냐, 이건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원칙과 특칙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특칙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행정청인 시행자예요. 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가 이제 원칙이 됩니다. 그럼 특징은 누구냐? 행정청인 시행자가 실시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돼요. 이게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는 거는 위에 나와 있는 이방권자입니다. 이방권자.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방권자.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 수립해 놓고 자기가 실시계획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방권자가 되는 건데, 이 특칙 같은 경우에는 특칙은 자, 이 이방권자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있어요. 지정받은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 이방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지정받은 자도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공공이 있고요. 자, 공공. 뭐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기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공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 민간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지정받을 수 있다 해서 특칙은 이제 공공과 민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시행자 관련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원칙이 이제 행정청인 시행자, 이방권자니까 이제 8명이 되는 거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국장, 도지사가 여기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방권자도 8명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는데, 자, 네, 단서가 좀 있어요.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지정.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지정할 때 협의해야 됩니다. 누가 할지, 누가 맡아서 사업 시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자,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자,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협의를 통하라.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그게 같은 도에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뭐 시군이 되겠죠. 시군 안에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이제 속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군의 우두머리는 도지사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근데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특칙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시행자가 돼서 하는 건데, 특칙은 지정받은 자가 할 수 있는데, 지정받은 자의 종류는 공공하고 민간이 있어요. 근데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 해당 지역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 원래 이게 내 땅이에요. 근데 내 땅에 나라에서 지금 공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 땅에 나라를 공원을 짓겠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일단, 그럼 내 땅을 그냥 국가가 그냥 가져갈 수는 없고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되는 거는 지금 보상 계획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뭐 내가 드리고 보상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보상을 받으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이런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게 그 원칙과 특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시 계획까지 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가를 볼게요. 인가. 자, 인가 관련해서 이제 계획에 대한 인가죠. 자, 인가 관련해서요. 처음에 우리가 인가 관련해서 살펴볼 게, 인가권자가 누구냐?
인가권자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인가권자. 저 계획에 대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사람, 인가권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대도시시장이 있어요. 대도시시장이 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이제 인가권자다. 자, 그리고 인가를 하는데 조건부 인가도 가능해요. 조건부 인가. 자, 지금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실시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는 건데, 시행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 인가도 가능한데, 뭘 조건으로 내거는 거냐? 기위 환경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기위 환경조. 기위 환경조를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 해줄 수 있다. 누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조건부 인가 해주는데, 자, 기위 환경조를 조건으로 지금 조건부 인가 해줄 수 있다. 기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말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위는요, 위해 방지입니다. 위해 방지. 위해 방지를 조건으로. 두 번째, 화는 환경이죠? 환경. 그리고 경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가 조경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해놓는 조건으로 해서, 자, 조건부 인가해 줄 수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 경관, 조경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인가해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지금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땅 파놓고 공사하다가 회사 망할 판이네, 돈이 없네 라고 해서 야반도주할 수가 있죠. 밤에 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사업 들어와서 지금 사업하려면 어느 정도 이행보증금을 납부해 놓고 공사 완료하면 찾아가라 라고 해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민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민간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공공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의 경우에만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자, 인가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보호조치. 지금 사업을 누가 하냐면, 지금 행정청의 시행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못한다면 이 사람들로부터 지정받은 자, 공공 또는 민간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 외울 때는, 그러니까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우세요. 분서공국수입니다. 분서공국수. 해서 이렇게 5가지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첫 번째는 자,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 공원 만드는데 아까 이렇게 너무 크니까 자, 한꺼번에 다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1단계, 2단계 나눠서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첫 번째는 이제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서류의 무상 열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게 누구 땅이냐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자,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서류 뜰 때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뭐 그 한두 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계속 떼보고 하는 거니까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서류 무상 열람. 세 번째는 이제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원래 누구 땅이에요. 뭐 갑석에 토지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한테 당신네 토지 위로 지금 공원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리고 뭐 이렇게 이 사람한테 보상해주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건데, 뭐 이런 거 서류를 보내려면 이 사람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소하고 주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공시송달이에요. 그래서 공시를 하게 되면 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제도가 공시송달이에요. 보통 공시송달 제도 하면 2주가 지나면 그 당사자한테 서류가 송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받는 자의 주소와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공시송달이에요. 이제 뭐 공시를 통해서 송달이 된 것을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시송달 제도다. 자,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 처분 이런 것들을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처분을 하게 되면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공원이 들어가기로 한 땅이 국가 소유면 국유지고요. 지방 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면 그 땅이 공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그런 거 모르고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어쨌거나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뭐 지자체에 팔거나 아니면 뭐 그게 국가가 됐건 뭐 지자체가 됐건 상관없이 처분할 수가 있는데, 처분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그냥 바로 무효다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보상해주고 사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이나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면 그 인접지까지 여기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타고 들어가는 지역, 이 지역은 이제 공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공을 만드는 거니까 사업 시행자는 이 지역을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인접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권과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서 공국수는 사업 시행자의 보호 조치다. 보호 조치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문자 따서 그냥 외우세요. 분서 공국수.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서브노트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로를 놓거나 공원을 설치하거나 서브노트 보는 거예요. 도로를 놓거나 뭐 어떤 공원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거기 서브노트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된 걸로. 그럼 수립권자, 우리 교재에서 수립권자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이반권자예요. 이반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 6명이 나오고 예외로 국장 그리고 도지사가 나오는데 합치면 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가면 8명이고요. 저기 이따 볼 거는 왼쪽은 다 저기 6명이에요. 6명. 자, 그리고 이제 시행자를 보면, 자, 원칙은 이제 행정청인 시행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행정청인 시행자. 아까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제 이반권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데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2번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걸쳐 있는 경우, 이거 못하죠. 시장은 시 또는 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자,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특별시장과 특별시와 광역시가 걸쳐 있다는 거예요. 서울특별시하고 뭐 인천광역시 사이에 어떤 도로를 놓는다. 뭐 우리 했던 거랑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해서 누가 시행할지에 대해서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자,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다면 도지사가 시군에 그러니까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했다 이 말은 시군에 지금 공통으로 도로를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고요. 두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사이에 도를 놓는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첫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밑에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데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을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게 되고요. 기타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는다. 뭐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자,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우리가 고시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고시와 그 실시 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그 인허가의 고시,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 인가가 있는데, 자, 계획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죠.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의 주체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잖아요. 지금 아까,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이 허가권자예요. 시험 문제는 이 대도시장, 이게 많이 나와요.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허가권자니까 조건부 인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기위, 환경조. 자, 이것도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 경관 조성, 조경 해서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기위, 환경조를 조건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자, 시행자가 이때 수용권이 발생한다. 공원 지으려면 도로 개설하려면 그 땅을 이제 사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용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뭐, 그리고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공사 완료가 되면 공고한다. 그래서 밑에는 별 큰 뭐 문제는 없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박스에서 그 안 읽은 게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번 있었죠. 자,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년 내에 수립한다 그랬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부터 2년 내에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년 내에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그 나중에 배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조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기 미집행. 자, 그리고 단계별이니까 1단계는 3년, 2단계는 3년 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시행자에 있어서 그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때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아까 토지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라고 했고요. 사업 시행 조치가 있죠. 그래서 분서 공국수 해가지고 자, 이게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밑에 보면. 그래서 분할 시행 가능, 그리고 서류의 무상 열람, 그리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고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책으로 볼까요? 자, 책으로 보겠습니다.
84페이지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있죠? 자, 보시면, 첫 줄이요. 도시군 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정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였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권자를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수리권자라고 나왔지만 원칙은 일반권자예요. 일반권자가 맞는 이야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해가지고 일단 6명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예외에서 국장, 도지사가 이제 색깔 있는 글씨 나와 있죠. 그래서 총 8명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줄이요. 거기 원칙에서 두 번째 줄. 고실로부터 2년 이내에, 자, 그 밑에 세 번째 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그리고요. 예외를 보면,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가 이제 그 지정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는데, 85페이지 오른쪽에 가시면, 85페이지요. 자, 첫 줄이요. 구분 수립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눈다. 기준은 3년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3번에 내려가십니다. 85페이지 3번 가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있는데, 자, 원칙은 행정청인 시행자. 그러니까 행정청이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수립할 수 있다. 자기가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1번에서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두 번째 줄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수립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둘 이상의 끝에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그 줄 끝에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86페이지 가시면 예외에서, 자, 동그라미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자,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이 국가계획 관련이면 직접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자, 이런 경우에 직접 자기가 위반하고 두 번째 줄,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시행한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국장은 국가계획,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제 밑에 비행정청이 시행자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외, 아까 여기 특칙으로서 지정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정받은 자. 그러니까 원칙은 이 실시계획의 시행자의 원칙은 행정청이 시행자. 그러니까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칙으로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지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정받은 자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같은 공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입니다. 민간이 아니면 다 공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거기 시행자 지정에서요. 1번, 방가로 1번의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지정받은 자가 됩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행자로 그 위반권자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밑에 3번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이 있죠. 자, 거기 보면 토지 면적에,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민간 시행자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공공은 얻는 거 아니에요. 민간 시행자만 얻는다. 자, 그리고 87페이지 갑니다. 자, 실시 계획이 있는데 4번에 실시 계획인데 실시 계획에 이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실시 계획에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반가로 2번 중간에 실시 계획의 인가라고 나왔죠. 자, 1번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자, 두 번째 줄 중간이요.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인가. 아까 여기 인가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거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게 인가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자, 그 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가 이거 개발해라 라고 해서 지정한 시행자가 있는데 이 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며,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88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4번이요. 아까 인가권자가 누구였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죠? 그럼 4번 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두 번째 줄 내려가서 끝에 오른쪽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자,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위, 환경조다. 자, 됐고요. 반가로 3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이행 담보에서 세 번째 줄이요. 동그라미 1번에 3번.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자, 그 중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민간 사업 시행자만 돈 내고 사업 시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업 시행 완료하게 되면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89페이지요. 89페이지 가시면 반가로 4번 서류의 열람 등에서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자, 지금 서류 열람인데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데 실시계획을 이제 알리는 거죠. 여기 실시계획 요거 관련해가지고요. 실시계획 요거 관련해서 자, 동그라미 1번이요.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이 사람들이 인가권자였죠.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두 번째 줄 끝에 고시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 6번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그러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우측이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겠다. 자, 넘어가고요. 91페이지 가시면 91페이지요.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해서 나옵니다. 자, 거기 반가로 1번에서 공사 완료 보고서의 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두 번째 줄 끝에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 92페이지 갑니다. 그럼 90페이지 가시면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6번에서 관계 서류의 열람 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반가로 1번에 무료 청구. 자, 첫 줄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두 번째 줄이요.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세 번째 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서류에 송달이 있죠. 자, 1번, 동그라미 1번이요. 시행자는 그 줄 끝에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중간 송달에 가름해서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공시는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했었죠? 공시의 원칙은 적용되는데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고 했었죠? 예, 그래서 널리 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동그라미 3번에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의해 따른다.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자, 공원 만드는데 토지 수용해야 됩니다. 자, 반가로 1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서요. 그 밑에 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요. 자, 박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은 1번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수용할 수 있다. 됐고요. 2번에 일시 사용에서 두 번째 줄이요. 인접한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사업 시행자가 이런 거 일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93페이지 가시면 자, 맨 밑에 하단에 양가로 3번에 토지의 출입 등에서 반가로 1번 타인 토지의 출입에서요. 자, 두 번째 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자, 그 줄 끝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 94페이지 가시면 출입의 통지가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두 번째 줄이요.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세 번째 줄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 그리고 반가로 3번에서 일시 사용 등의 통지가 있죠. 중간 두 번째 줄이요. 변경, 장애물을 첫 줄 끝에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세 번째 줄 알려야 된다. 자, 그리고 95페이지 5번이요. 양가로 5번에서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자, 고시한 경우에요. 자, 이 지역에 공원 들어옵니다. 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고시한 경우에는 그 줄 끝에 토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혹시 지문에 취소로 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무효로 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96페이지 가시면 행정심판이 나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 보면, 자, 자, 보면 두 번째 줄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자, 요거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쉴까요? 쉬어야 되나요? 아니죠?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예.